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한의사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일을 하시는 분들,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너무나 강한 햇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모자로 지금 가려서 이제 조금 더 얼굴이 타거나 또는 너무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작업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또는 운동하실 때 좀 몸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최근에 지방에 출장을 가면서 햇빛에 좀 노출이 됐거든요. 햇빛에 노출되면 뭐 온몸이 젖는 거는 기본이고 얼굴이 따가워질 정도로 너무나 강한 햇빛이 햇볕이라고 그래야죠. 햇볕이 내려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양산. 그래서 양산을 쓰니까 그나마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 더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땀나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더라도 항상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고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었고 제가 이제 지방의 출입국에 방문하는 일정 또 서울 근처의 출입국에 방문하는 일정 또 지방의 경기도에 있는 출입국에 방문하면서도 한 번씩 확인했던 사항인데 이게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F7 점수제 거주 비자 관련해서 기존에 E9 비자 근로자가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F7 비자로 변경한 이후에 최근에 연장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갔다가 F7 비자로 변경하신 분들의 연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늘 설명드린 사항은 국내의 전문학사인 D2-1을 받은 유학생이 음, F7 비자로 변경을 했는데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었고 관할 출입국에서 E7-1 비자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준비해서 F7 비자를 신청하러 갔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쿼터가 이미 마감됐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정책본부에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제가 질의를 했고 보통 한 달 반 걸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가 이제 11,000 거의 1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11,100명 됐나? 여러분들 11,000명. 자, 오늘 강의 어떤 사항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자, 국내 유학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강의해드린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가 이번 거 관련해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습니다. 케이스 2가 있는데 자 케이스 1은 자 D2-1 국내 전문 학사로 한국에 입학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전문 학사 중에서는 자, 뿌리 기업 중점 대학이 있습니다. 중점 대학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이공계를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이공계 대학을 나오는데 뿌리 기업 중점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했을 때는 6곳이었는데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계 중에서 뭐 금형이 있고요. 뿌리기업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열처리, 그 다음에 표면처리,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용접 분야고요. 그 다음에 소성 가공 이렇게 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나요?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소성 가공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생각나면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아마 더 이미 그 뿌리 기업, 뿌리 뿌리 기업이 아니고 뿌리 산업이네요. 뿌리 산업 중점 대학이든 뿌리 산업, 네, 이게 뿌리 산업입니다. 산업. 그 산업 중점 대학인데 이 분들의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자, 대학을 2년을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E7-1 비자로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청을 할 때는 제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똑같이 GNI 80% 상당히 높은 임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E7-1 비자를 받지만 출입국 전산상으로 내부적으로는 E7-4로 관리를 한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학사 나와서 이공계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 E7-1 비자로 신청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공계인데 52개 전문 직종 뭐 많잖아요. 기계공학 전문가, 전기공학과.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요 부분들이면 거의 기계공학 쪽입니다. 기계공학 쪽. 그러면 기계공학 쪽이면 50개 전문 직종 중에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E7-1으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E7-4로 관리를 한다. 이런 케이스예요. 이제 케이스 1은 어디냐면 지망에 있는 이제 대학이에요. 대학에 원래는 거기는 4년대 대학인데 이 뿌리 산업 중점 대학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공과대학 안에 전문 학사 과정을 만든 거예요. 2년 과정을 만든 건데 E7-1으로 이제 회사를 이제 구해서 GNI 80%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3년이 지나거나 또는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되고 80점이 되면 뭐를 신청하려고 하냐면 이 상황에서 뭐요? F7 비자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F7 비자를 받으면 취업하는 거라든가 사업하는 거에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E7-1으로 신청을 했고 GNI 80%로 연봉을 책정했지만 내부적으로 E7-4 비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F7 비자로는 변경이 안 된다가 핵심인 건데 이제 이 유학생은 이제 뿌리 쪽에 이제 용접 쪽이에요. 용접 쪽에서 4년을 일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출입국에 갔어요. 가서 몇 번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저 F7 가능하냐? 그랬더니 외국 등록증 확인해보고 E7-1 비자니까 F7 비자 가능하다고. 그래서 올해 이제 최근에 몇 주 전에 지방에 있는 출입국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E7-1으로 신청을 했지만 E7-4 비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F7 비자로는 신청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5월 30일부로 쿼터가 끝났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학생하고도 어제도 통화를 했었고 그 전에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아니 F7 제가 출입국에 가서 지방뿐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출입국에 가서도 주무관님께 제가 다른 일을 보고 잠깐 F7 비자에 쿼터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주무관은 5월 30일부로
쿼터가 마감됐나? D2-1의 전문학사에 뿌리산업 중점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5월 30일부터 쿼터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F7 비자로 변경이 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음, 그래서 이제 케이스 2가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분이 2019년에 졸업을 하고 또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T2-1 전문학사를 가지고 있고 뿌리산업 중점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E7-1으로 비자를 변경을 했고, 자, 2021년 가을에 F7 비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최근에 6월달, 7월달이죠. 7월달에 지방에 있는 출입국에 F7 연장 신청하러 갔더니 어떤 상황이 됐냐면,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E7-1이지만 관리는 E7-4로 관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F7 비자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 변경을 해줘서 연장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 물어보고 우선은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음. 자, 이전에 E9 비자에서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7 비자로 할 수 있는 거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2020년 12월 1일 이후에는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F7 비자로 변경 못했어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확정이 됐고 문제 없어요. 근데 자, 뿌리 산업 중점 대학이 제가 알고 있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 뿌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 학사 과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접이라든가 그 금형 쪽을 배우지만 기계공학에 준해서 기계공학 으로 준해서 정말 일을 하고 이분들은 기계공학 전문가로 E7-1 비자를 신청합니다. GNR 80%도 하고 그런데 왜 E7-1 비자로 신청을 하고 E7-1 비자를 주는데 뜬금없이 E7-4 비자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예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E7-4 비자를 준다. 그래서 F7 비자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E7-1 비자로 신청이 되는데 중요한 건 E7-4 비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F7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가? 그리고 E7-1 비자로 받았던 사람이 관리를 E7-4로 하는데 5월 30일 날에 쿼터가 마감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F7 비자가 쿼터가 있던가요? 그리고 2021년 가을에 F7 비자로 줬는데 왜 연장은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책본부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을 요청을 했던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거는 문제예요. 공무원 자체가 F7 비자가 준 거가 본인들이 다 확인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E7-1 비자로 신청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관리를 E7-4 비자로 하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된다? 이상하잖아요. 왜 뿌리 산업 중점대학의 전문학사 과정으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영접에 포커스 맞춰서 E7-1으로 기계공학 전문가로 신청을 했는데 관리는 E7-4로 하느냐? 차별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2년간의 기계공학 과정 중에 영접이 들어가긴 합니다. 실습이. 하지만 이분들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E7-1에 기계공학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출국해서 받았잖아요. 만약 E7-4로 하면은 GNR 80%가 필요가 없고 최저임금으로 하면 되잖아요. 최저임금.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E7-1이지만 내부적으로 E7-4로 관리하는 이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돼 있어요.
전문학사 나오신 분들이 자, 이공계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학사보다는 굉장히 낮고요. 또 이런 분들이 뿌리 산업에 뿌리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인데 이분들의 F7 아예 막아놓으면 언제부터 when 언제부터 F7 비자로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왜 why 왜 E7-1 비자를 E7-4 비자로 관리하느냐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처음부터 E7-4라고 하면서 F7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 학사로 뿌리산업 중점대학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냥 일반 전문 학사에서 그냥 그러면 이제 전문 학사는 1대1로 57개 전문 직종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역학과라든가 해외 영업이면 영업학과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계공학으로 들어가서 기계공학 설계 쪽으로 빠지겠죠. 원뿔이 사람 중점 대학의 이점이 뭡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뿌리 기업의 추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을 정말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 학사 과정으로 D2-1 비자로 뿌리 산업 중점 대학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좀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F7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면 왜 그러는지 이미 좀 발표가 나야 되지 않느냐. 이미 F7 비자를 줬는데 연장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비자가 E7-1으로 줬는데 E7-4로 관리를 하나? 내부적으로? 뭐 이런 게 있나요? 차별하는 건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 E7-1인데 E7-4로 관리를 한다. 1345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E7-1이지만 E7-4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한다. 출입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1345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F6 비자인데 관리는 F4로 관리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F7인데 관리는 F1, 12로 관리하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E7-1과 E7-4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E7-1 비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이 지나거나 또는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고 80점이 되면 F7 비자로 병행이 가능하지만 E7-4 비자는 더 이상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뭐요? F7 비자로 변경이 안 되잖아요. 유학생들 오겠습니까? 뿌리산업 중점대학에서 들어가서 회사 구했는데 F7 비자 못하면 F99밖에 없잖아요. 5년 후에. 요거를 바라는 겁니까? 그러면 안내를 해야죠. 그리고 E7-1 비자로 신청하게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E7-4 비자로 관리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본부에 답변을 요청을 했고요. 왜 관리를 E7-1이 아닌 E7-4로 관리하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F7 비자로 변경을 못하게끔 하느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정책본부 답변이 나오면 얘기를 하겠고요. 그럼 왜 E7-1으로 신청을 하면서 E7-4로 관리하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정말 안 되고요. 자, 오늘은 저 국내 전문학사 D2-1 유학생 E7-1 비자 변경 후에 F7 비자 변경이 안 되나요? 그리고 F7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연장이 안 되나요? 또 일부 출입국에서는 이게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다. 저 F7 비자는 쿼터가 없는데 왜 쿼터제로 관리를 하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다가 강의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11,000명의 구독자가 됐습니다. 12,000명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힘으로 저를 좀 12,000명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전문학사, 특히